게임 못해서 하는 거야. 왜? 왜 화면 줘? 오. 자, 귤이 없다. 귤을 주고 싶은데. 자, 다섯 번째. 이제 정례수 케이스로는 세 번째. 화폐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 이것도 뭐 어렵지는 않은 내용이었죠. 고배 법칙의 케이스라고 봐야 되긴 하는데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 얘기죠. 얘를 왜 테마를 달았느냐?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 비슷한 멘트인데 이 비슷한 상황에서 중복이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테마로 다룬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통 우리는 만약에 자, A1에 해당하는 게 P개다. 그 다음에 B1에 해당하는 게 Q개다. 이렇게 동전이나 또는 화폐가 주어졌다라고 했을 때, 자, 이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분표를 쓰다가 이걸 쓰려니까 어깨가 너무 아파. 전부를 사용하여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냐? 이 사람이 무언가를 얘기를 하면 공감을 좀 해줘. 티들아. 어깨가 너무 아프다고. 이걸 너무 써서. F 없니? 좀 공감을 해줘야지. 어? 이상하다. 티들은 어쩌라고 하잖아 지금. 어? 아닌가? 그게 TF 아니야? 맞지? 잘 모르겠어. 자.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일부를 지불해도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야. 일부를. 그렇기 때문에 A1 P개를 가지고 있으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뭐야? P 플러스 1가지겠지? 아니? 안 줄 수도 있으니까. 왜냐면 다른 단위의 돈을 줘도 되는 거니까. B1 Q개면 역시나 Q 플러스 1가지 방법으로 지불할 테고 이게 곱하기가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이제 뭘 빼야 돼? 둘 다 플러스 1이 나오는 상황이지. 이 플러스 1의 상황은 뭐야? 얘 안 주고 얘만 주는 상황이었던 거거든. 얘도 얘 안 주고 얘만 주는 상황이 요 플러스 1의 상황이기 때문에 둘 다 플러스 1이 나오는 상황이면 둘 다 안 주는 상황이란 말이지. 그럼 안 되지. 그래서 항상 마이너스 1 이렇게 우리가 지불 방법을 구해낸단 말이야. 근데 지불 금액에서는 이제 뭐가 생겨버려? 없으면 아닌데 있으면 뭐가 있으면 중복되는 금액이 생겼을 때야. 중복되는 금액. 예를 들어서 뭐냐면
우리가 500원짜리 3개와 1000원짜리 2장이 있다라고 했을 때 됐니? 자, 1,500원을 주는데 1,500원이 500, 500으로 지불하는 방법이 있을 테고 또 하나는 500과 1000으로 지불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야. 이 두 가지 방법은 같아달라. 방법은 다르죠. 방법은 다르는데 금액은 어때요? 같은 금액이지. 그냥 중복이 생겨버린단 말이야. 이런 경우는. 이와 같이 중복되는 금액이 있을 땐 통상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니? 뭐 반대되는 상황으로 해도 되는데 큰 단위의 금액을 작은 단위의 금액으로 환산해서 지불 방법으로 구해내시면 되는 거예요. 기억나는 거 아니? 그래서 1,000원짜리 2장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 500원짜리 3개랑 1,000원짜리 2장 이거는 500원짜리가 원래 있던 3개에다가 1,000원짜리 2장에 500원짜리 바뀐 7개로 해서 해석을 한다라는 얘기야. 알겠죠? 11번 볼게요. 자, 만원짜리 2장과 5,000원짜리 2장과 1,000원짜리 3장이 있어요.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래죠. 금액이라 그랬죠? 자, 여기서 보시면 뭐가 겹쳐요? 5,000원짜리 2장과 만원짜리 2장이 겹치죠? 그래서 만원짜리를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 5,000원짜리로 바꿔서 현재 지불 금액을 계산하실 때 여러분들은 5,000원짜리가 몇 장? 6장. 1,000원짜리가 2장으로 3장이군요. 3장으로 계산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야. 알겠죠? 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를 하기 때문에 6 플러스 1 곱하기 3 플러스 1 마이너스 1. 12번도 자 50원짜리 3개 100원짜리 4개 500원짜리 2개예요. 자 거스름돈 없이 어떤 물건 값을 지불하려고 한다.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의 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나왔지? 괜찮니? 지불 방법은 이것저것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맞니? 지불 방법인 M은 뭐라고? 3 플러스 1 그 다음엔 4 플러스 1 2 플러스 1 에서 1 하나 빼주시면 되는 건데 지불 금액이 중복되는 상황이 뭐가 중복돼요? 50원짜리 3개 50원짜리 2개가 100원짜리 하나를 표현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얘는 n을 구할 때는 100원짜리를 없애고 어떻게 하고 50원짜리를 몇 개로 만들어야 돼? 11개가 되겠지. 8개가 추가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500원짜리 2개. 그래서 n은 11 더하기 1, 2 더하기 1, 101로 계산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야. 네 번째. 자, 핵심 개념으로는 6번째, 그 다음에 케이스로는 4번째 색칠하기. M 더하기. 답이 안 나와요? 네. 답이 안 나와요? 94만 94라고요?
번역되니 얘들아? 선생님 모를 이론 있나? 어? 계산은 얼마인데요? 59예요? 30. 35? 특별한 거 없는데? 못한가 보죠. 보기가. 맞지?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색칠하기. 핵심 개념으로는 여섯 번째. 자, 색칠하기 문제에서는요. 일단 이 경우의 수가 2010년도 이전에 이제 2007년, 2008년, 2009년 요 라인쯤에는 거의 킬러 또는 준킬러급의 문제들로 수능에서 출제가 된 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16번 문제로는 16번, 17번이지만 요 문제들이 뭐 여기저기서 여러분들 보셨을 수도 있는데 예전에 나왔던 좀 불편한 준킬러급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16번, 17번에 해당되는 색칠하기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색칠하기는 뭐 딱히 방법은 없죠. 잘 칠하셔라 라는 건데 자, 다만 우리가 이제 색칠하기 할 때 구분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테마로 좀 다뤘습니다. 자, 뭘 구분해야 돼? 13번, 14번을 구분해야죠. 13번과 14번의 이 두 가지 상황에 대한 구분을 할 수 있으셔야 돼. 자, 13번과 14, 15번은 다른 종류의 색칠하기예요. 알겠어요? 13번하고 14, 15는 다른 종류의 색칠하기입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죠? 맞아요? 둘의 차이는 뭐예요? 다 붙어 있거나 그냥 뭐라 해야 어떤 한 영역이 나머지 모든 영역과 이웃한 경우 13번이죠. 아, 5개짜리는 아니에요. 4개짜리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4개짜리만. 알겠어요? 한 영역이 나머지 모든 영역과 이웃한 경우 13번. 이거는 제일 기본형이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방식대로 가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색칠하는 방법 구분이 가게끔 몇 가지냐라고 했잖아. 그래서 제일 겹치는 영역이 이제 A부터 생각하겠죠. 뭐 A, B, C, D로 하셔도 되고 A, B, D, C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A에 칠할 수 있는 거 몇 개예요? 4개죠. B는요? 3개. A랑만 다르면 되지. D는요? A, B랑 달라야겠지? 2개. C는요? 3개. 3개네. 뭐 특별한 건 없죠. 14번은요. 이제 문제가 뭐예요? 그런 영역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됐니? 자, 우리는 한 영역이 나머지 모든 영역과 이웃하는 상황이 아닐 때는, 이럴 때는 자, 떨어져 있는, 알겠지? 이웃하지 않은 두 영역을 같을 때와 다를 때로 나누어서 해석해 주죠. 요것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색칠하기에서는. 그러니까 14번은
이렇게 있죠. A, B, C, D 이렇게 있습니다. 자, 어느 한 부분이 모든 나머지 부분들과 이웃하지가 않단 말이야. 그래서 A하고 C가 같은 색일 때랑 다른 색일 때로 뭐 BD를 택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알겠지? 구분 해석해 주죠. 그래서 A, C, B, D를 봤을 때 자, A에 칠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네 가지죠. C는요? 같은 색이니까 한 가지겠지 당연히. 그래서 A, C를 칠하는데 우리가 소비한 건 한 가지 색깔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B는 몇 가지? 세 가지. D도 세 가지. 괜찮니? 다른 색일 때는 조금 전에 했던 거랑 똑같은 접근으로 A에 칠할 수 있는 건 네 가지야. 근데 C는 다른 색이니까 세 가지래지. 우리는 A하고 C에 지금 서로 다른 색깔 두 개를 쓴 거란 말이야. 그럼 B에 칠할 수 있는 건 두 개 남았고 D도 두 개 남았지. 괜찮니? 이것들은 더하기고 위아래는 곱하기고 위아래는 더하기가 되는 거겠지. 15번은 영역이 5개가 됐어요. 이건 어떻게 할까요? 15번은 똑같이 해요. 똑같이는 아니죠. 왜냐하면 일단은 A가 들어가 있잖아요. 맞죠? 근데 A가 들어가 있어서 A를 칠하면 어떤 한 가지 색깔을 쓴단 말이야. 그럼 남은 게 지금 B, C, D거든. 맞죠? B, C, D인데 문제는 남은 4개 B, C, D를 보면 얘는 13번이야, 14번이야. 얘는 14번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A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이 5가지가 들어가고 나머지 B, C, D를 칠할 땐 뭐라고? 14번처럼 한다는 얘기야. 이해하겠니? 그래서 B, D가 같은 색, B, D가 다른 색. 따라먹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14번에서 구한 값에다가 그냥 5를 곱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야. 자, 지금 말씀드렸던 얘기들은 봐봐. 우리가 그냥 기본적인 내용 가지고 풀 수 있는 내용들이었어. 근데 이게 이제 모의고사나 또는 내신 심화로 들어가 버리면 16번, 17번으로 넘어가는 거야. 과연 16번, 17번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이냐 이 얘기죠. 16번 보세요. 자, 색깔 몇 개 있대요? 3개 있대요. 이웃한 사다리꼴에는 다른 색깔을 칠하고 맨 위와 맨 아래도 다른 색깔 또 하나의 제한된 조건이 들어가 있지. 일단 문제를 보면 색칠하기 문제야. 이웃하는 거 다른 걸로 구분하라고 하고 맞지? 근데 제한된 조건으로 일단 그림 자체가 익숙치 않은 그림으로 나오고 맞지? 또 하나의 제한된 조건이 맨 아래와 맨 위가 서로 반드시 다른 색깔로 칠해야 한다라는 제한된 조건이 들어가 있는 거야. 됐니? 그럼 이건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기본적인 유형이나 개념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집어넣은 다음에 그 상황인 줄 알겠는데 그게 대놓고 적용이 되지 않는 상황이 나왔을 때 자꾸 불편해. 세상에 선생님이 알려주고 교과서에 나온 문제가 그대로 누가 나오겠니? 그런 문제는 절대로 똑같은 문제로 안 나와요. 알겠지?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할래? 이렇게 생긴 건데 색깔은 3개가 있대요. 일단 시작은 ABC죠. 일단 시작은 ABC입니다. 자, 맨 아래부터 가겠죠. 맨 아래에다 우리가 칠할 수 있는 게 3개지.
그지? 그러니까 맨 아래 칠할 수 있는 게 3개인데 이게 이제 그냥 만약에 이제 여기 3개겠네? 여기는 다르니까 2개겠네? 여기도 다르니까 2개겠네? 여기도 다르니까 2개겠네? 여기도 다르니까 2개겠네? 라는 식의 프리한 해석을 했을 때 어디서 말려요? 얘가 서로 다르다라는 게 말려버린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분명히 오류가 생겨버린다고. 그럼 이런 오류는 어떻게 해? 생겼는데 분명히 색칠하기야. 제일 좋은 건 뭘까? 직접 써보는. 맞아요. 직접 세야 돼요. 수형도나 또는 사전식 나열법으로 해서 직접 접근하시는 게 제일 안 헷갈리고 괜찮습니다. 3가지 중에 1가지 상황을 세팅을 해버리죠. 이렇게. 그러면 B, C겠죠. 우리가 이제 원래 2가지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마지막 단계에서 택할 게 A가 아닌 놈을 택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분류가 들어가야 돼. A, C고 A, B고 또 분류가 또 들어가야 돼. 또. 자, 1번, 2번, 3번, 여기 4번 마지막 5번 쓸 때만 여러분들이 세시면 되는 거야. A였으니까 B, C고 C였으니까 A, B고 A였으니까 B, C고 B였으니까 A, C고 이건 다 돼. 큰 문제는 없지. 근데 이제 쓸 때 B였네. 쓸 수 있는 게 뭐였어? A, C잖아. 근데 뭐 만든다는 얘기야? C만. 뭔 말인지 알겠지? B만. B, C가 다 되죠. 이해하겠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얘하고 얘만 2가지. 맞니?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는 1가지.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야. 알겠지? 분명히 우리가 색칠하기에 대한 기본 유형과 쭉 잘 똑같이 가는 상황에서 마지막에 제한된 조건 하나 딱 들어가 버렸더니 수용도가 나와야 되는 거야. 직접 세는 상황이. 이런 느낌을 잘 받으셔야 된다고. 아시겠죠? 17번 보세요. 자, 평가 문제인데 그림과 같이 중심이 같고, 자, 동심원이라고 하죠. 반지름이 1, 2, 3, 4, 5래요. 5개의 영역 A, B, C, D로 나눴습니다. 색깔 3가지래요. 자, 근데 각각의 영역은 1가지 색깔로만 칠해야 되고 이웃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구분해야 되는데 색칠하기지 지금. 요게 어떤 제한된 조건이냐? 일단 각각의 물감은 뭐래요? 10통 이하만 쓸 수가 있대요. 10통 이하만. 물감 한 통으로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A만큼 칠할 수가 있대요. 이게 또 다른 제한된 조건이지. 이해하겠니? 무슨 말인지? 그지? 자, 서로 다르게 칠해지는 문양의 개수는 몇 가지일까? 이렇게 나왔네요. 자, 위에서 16번에 제한된 조건과 17번에 제한된 조건 살짝 달라요. 괜찮니? 17번 한번 풀어보세요. 시간 드릴 테니까. 답 한번 내보세요.
관심 갖지 마세요. 나의 그 진동 소리에 왜 사생활을 침해를 하시는 거야? 네. 됐니? 12가지 나왔니? 12가지 안 나왔니? 네. 안 나왔어? 네. 자 보세요. A, B, C, D 이래잖아. 그지? 각각의 이제 뭐 물감이 칠할 수 있는 영역의 넓이가 파이일 테고 3파이 그 다음에 얘는 얼마야? 5파이 7파이 9파이잖아. 물감의 그 용량 자체가 10통 이하로만 쓸 수 있다. 즉 10파이 이하로만 쓸 수 있다라는 제한된 조건이 있는 문제야. 요거는. 그래서 지금 똑같은 거야. 색깔이 뭐 있어? A, B, C 있는 거지? A, B, C 있고 칠할 거야. A부터 A, B, C, D, E 이렇게 칠할 거라고. 다만 현재 가지고 있는 게 10통 10파이까지밖에 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형도나 또는 나열을 하시면서 그거에 대한 고려를 하시면 되는 거라고. 맞지? A에 칠할 수 있는 뭐? A? 파이 썼어 지금. 구분해야지. 뭐겠어? B가 되든 C가 되든이지. 자 다시 1만큼 썼어. 총 10만큼 쓸 수 있는데 3만큼 쓴 거야. 자 B야? 뭐야? 그냥 만약에 가면 원래 A, C가 올 수 있잖아. 여긴 지금 5만큼 쓴 거야. 맞지? C가 왔어? 뭐니? A, B가 왔지. 여기가 됐지? 이제 보시면 이제 7하고 9야. 맞지? 일단 9기 때문에 2를 칠하기 위해서는 한 개가 남아 있어야 되네. 맞지? 그러니까 원래 여기 다음에 뭐
B, C 구분해야 됐었는데 현재 2에 칠할 수 있는 게 뭐 남았어? C밖에 안 남았어. C를 여기서 사용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C가 되니까 여기는 B가 돼야 될 수밖에 없는 거네. 그러니까 괜찮지? 마찬가지야. A, B, C 됐어. 됐지? 역시나 이 9파이가 들어가야 되는 이 자리에는 현재 가능한 건 뭐밖에 없어? 이렇게 따지면 A밖에 없지? 1밖에 안 썼으니까. 그럼 얘가 A면 당연히 여기 올 수 있는 건 B밖에 안 되는 거야. 여기가 괜찮니? 자, A, C, A 썼어.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 올 수 있는 건 B밖에 안 되겠지? 그럼 여기 당연히 C일 테고. A, C, B 썼으니까 A가 와야 되고 C밖에 안 되는 거겠지. 이래서 즉 라지 A 자리에 A가 왔을 때 몇 가지야? 네 가지겠지. 그럼 B가 올 때, C가 올 때. 응. 뭔 말인지 알겠니? 제한된 조건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관건이라고 항상. 알았니? 그 생각 없이 그냥 나열하시는 상황으로 생겨버리면 말려요. 제한된 조건에 대한 해석을 잘 하자라는 생각 꼭 가지고 계셔야 된단 말이야. 알았니? 그런 느낌을 갖지 않고 막연하게 가시면 답은 나와. 근데 시간이 졸라 오래 걸려요. 확통은 계산 아주 빨라요. 곱하기 더하기만 쓰이니까. 그러니까 계산하거나 풀이 과정에서는 시간이 안 걸려. 다만 내가 놓치는 게 있나? 내가 이걸 고려했나? 라는 것들을 판단할 때 여러분들이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알았니? 자, 이제 우리는 7번째 핵심 정리고 케이스 경우의 수 유형으로는 5번째 유형인 들어본 분도 있을 테고 처음 듣는 낱말일 수도 있어요. 완전 순열. 뭐 교란수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 모르겠네요. 완전 순열이요. 실제로 그 문제 속에서 저 멘트가 쓰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적용되는 걸 우리가 편하게 그냥 완전 순열이라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수능에서는 출제가 됐었고요. 확률에서. 그다음 모의고사나 학교 시험 문제에서도 아주 빈번하게 출제가 되는데 다만 여러분들은 타이틀 자체는 처음 들어볼 테고 수형도 같은 걸로 해서 정답을 찾곤 했었을 거예요. 실제로. 뭐 이런저런 문제집에 다 실려있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완전 순열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과 대응하지 않는 경우들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함수식의 표현을 따졌을 때는 그냥 이렇게 씁니다. F, I가 아닌 이 경우를 구하는 과정을 우리가 다 완전 순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서로 대응하는 두 놈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서로 대응하는 두 놈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 서로 대응하는 놈이 서로 대응하지 않는 놈들끼리만 연결되게끔 해주는 가지수를 이야기하는 거야. 자, 그냥 편하게 알파벳 대문자 소문자를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알파벳 대문자 소문자. 자, A, B, C가 있고요. 스몰 A, B, C가 있어요. 근데 대문자 A, B, C랑 소문자 A, B, C랑 서로 다른 놈들끼리 대응하는 가지수는 몇 가지냐? 이거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 1, 2, 3, 4수밖에. 그럼 라지 A랑 대응할 수 있는 건 스몰 A는 안 되니까 뭐라고? B. 여기도 지금 남은 건 B 썼으니까 이제 A, C밖에 없잖아. 근데 여기가 C가 되면 안 되니까 C, A. 요거 한 가지. 그리고 A가 C가 됐을 땐 A, B 남았으니까 A, B. 자, 결과적으로 그냥 몇 가지밖에 없어요? 보다시피 두 가지 경우밖에 없죠. 그러니까 괜찮지? 만약에 A, B, C라고 한번 해볼까? 어떤 4개의 값이 있는데 자기가 아닌 놈하고 대응해야 돼. 또 가본다.
자, 소문자 A, B, C, D를 세팅을 할 건데 대문자랑 그 자기 자신하고는 같이 매칭이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일단 알파벳 순서니까 B 쓰자. A, C, D 남아서 A, C, D, A, D, C 가능하겠고, 그 다음엔 C, D, A 가능하겠고, 그 다음엔 D, A, C 가능하겠네. A가 B였을 때. 서로 다른 놈하고 대응을 하는 거야 지금. 알겠지? 이 학교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그래. 친구들 4명이 보통 찐따 문제인데 친구들 4명이 다른 새로운 친구네 집에 놀러 갔어. 놀러 갔다 집에 갈 때 다 그 찐따 4명은 서로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고 집에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표현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라고. 알겠지? 근데 A가 B였을 때가 지금 보다시피 3가지라고. 됐니? 그럼 A가 C였으면 몇 가지일 것 같아? 동일하게 3가지예요. A가 D였을 때도 동일하게 3가지겠지. 그럼 얘는 3 곱하기 3에서 9가지가 되죠. 가장 후리한 경우가 그렇다는 얘기야. 가장 후리한 경우가. 알겠니? 수능에는 몇 개짜리가 나왔는데 5개짜리가 수능의 출제가 됐었습니다. 수능에서는 5개짜리 A, B, C, D가 아니라 A, B, C, D 이래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야 돼. 선생님, 2개나 3개나 4개는 이렇게 셀 만한데 5개 두세요? 그럼 6개 두세요입니까? 7개가 나오면 어쩔 건데요? 이런 식의 상황들이 생길 거 아니야. 우리가 공부하는 건 항상 기본적인 상황, 그 다음에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상황에 대한 공부가 되는데 이게 일반화가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된단 말이야. 맞니? 그럼 5개짜리를 일단 생각을 해볼 건데 어떻게 생각을 할 거야? 세팅을 할 거지. 세팅을 할 거지. A가 뭐가 되게끔 B가 되는 상황 세팅을 할 거라고. 여기까지 괜찮지? 그 다음에 이제 잘 봐. 그 다음에 B 자리에 들어가는 게 A부터 순서대로 볼 거잖아. 여기까지 맞지? 그러면 잘 들어. B에 A가 들어갔어. 다 들어가는 거 볼 거야. 근데 A가 들어갔거든?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이건 어떻게 됐니? A, B, B, A가 서로 맞체인지가 됐지? 그럼 남은 건 몇 개 남았니? 3개 남았지, C, D만. 그럼 3개가 서로 다른 자기 말고 3개랑 대응해야 되는 거야. 뭐랑 똑같니? 얘랑 똑같은 거지. 세지 않고 얘는 2가지 경우가 나오게 돼. 여기까지 괜찮지? 됐지? B에 A가 세팅됐을 때야. 자, 그럼 또 봐. 이번엔 이제 B에 누가 됐을 때 A가 아닌 놈이 돼야 되잖아. 맞지? 그럼 또 잘 생각해봐. 그럼 지금 우리는 A에다가 B를 세팅을 했어. 그 남은 게 A, C, D, E 4개가 남았거든? 근데 첫 번째 A가 들어가는 걸 생각했거든? 그래서 이 자리에 누가 뭐다? A가 못 와. 이 자리에 누가 못 와? C가 못 와. 이 자리에는 D가 못 와. 이 자리에는 E가 못 와. 그럼 뭐랑 똑같아? 얘랑 똑같네. 맞지? B를 A랑 매칭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지금 4개짜리의 완전순위라고 똑같은 상황이 생겨버린단 말이야. 이래버리면 9가지가 돼버린 거지. 알겠어요? 언제? A가 B가 됐을 때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몇 가지가 됐어? 11가지가 됐지. 그리고 B였으니까 4 곱해서 얼마다? 44가지다. 이게 되니? 그럼 같은 방식으로 6개를 유추할 수 있겠니? 보세요. B가 되는 경우 생각할 거잖아.
그 다음에 곱하기 5 하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맞지? B 한 다음에 C, D, E, F가 있으니까 곱하기 5만 하면 되는 거야. B인 것만 세서. 그럼 그 다음에 B 자리에 누구 생각할 거니? A 생각할 거지. 그러면 세팅이 끝나고 나면 C, D, E, F만 남은 거야. 그럼 몇 가지? 9가지. 9가지. 그러면 A가 이 자리에 못 오네? 그럼 이 자리에 A가 못 오고 C, D, E, F가 못 오잖아. 그럼 뭐랑 똑같은 거야? 얘랑 똑같은 거지. 몇 가지? 44가지. 알겠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는 53 곱하기 5. 알겠니? 이렇게 계속 쭉쭉쭉쭉 올라가요. 그래서 마치 수열의 점화식처럼 점화식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알았니? 막연하게 들으시면 안 돼요. 이 상황 내가 이거 왜 얘기했는지 알아? 이게 수능이나 내신에서 필요한 얘기일 것 같아? 이 얘기가 어떨 것 같아? 이 문제는 확률에서 나온 적이 있어. 확률에서 어떤 식으로? A, B, C, D가 서로 다른 놈과 대응할 때 A가 뭐 C랑 대응할 확률을 구하여라. 이렇게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해서 확률로 나온 적 수능에서 출제가 되긴 했었어. 알았지? 근데 어쨌든 지금은 교과 과정이 아니야. 경우의 수는 어차피 수능에서 만약에 출제가 돼도 순열 조합만 출제가 되지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건 아니야. 어딘가 녹아들긴 하겠지만. 알았니? 내가 얘기를 왜 했을 것 같아? 어? 이게 논술에서 자주 나온 테마라서 얘기한 거야. 이걸 우리가 점화식을 세워. 지금 선생님이 3개짜리, 4개짜리, 5개짜리 얘기했잖아. 아직 7시 반 수업이야. 응? 저요? 7시까지 왔어요? 우리 앉아있어. 7시 반. 뭐야? 자, 우리가 이 얘기를 일반적인 n개를 가지고도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단 말이야. 3개, 4개, 5개에서 알겠지? n개라고 했을 때 가지수를 fn이라고 하자니 얘들아. 자, 그럼 봐. 일단 n-1 곱하기가 나오지. 왜? A가 B였을 때 괜찮아? 그리고 뭐가 들어갔냐? 얘하고 얘가 지금 더하기가 됐지. 자, 아까 우리가 F5 계산했던 거 생각해봐. 5개에 해당하는 거 생각했을 때 4 곱하기 A, B가 마체인지가 됐었어. 그 남는 거 C, D밖에 없어서 3개짜리에 대한 완전 순열이었어. 그리고 B자리에 A가 올 수가 없어서 그래서 4개짜리에 대한 완전 순열의 가지수였다고. 이렇게 표현되기 때문에 얘가 F n-1 더하기 F n-2 이렇게 표현되는 식이야. 관계식이. 요거는 뭐 이과생들은 좀 적어 두셨으면 좋겠고요. 문제 보시면요. 이게 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왔던 얘기예요. 자, 4명의 친구들이 각자 준비한 선물을 교환하려고 합니다. 4명 모두 다른 친구가 준비한 선물을 받는 경우 이렇게 표현된다고. 이거를 완전 순열을 아는 사람은 바로 ABCD랑 스몰 ABCD의 대응 관계로 할 텐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말리는 거라고. 맞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희들 머릿속에 팍팍 들어가려면 기본형으로 해석이 돼야 된다니까. 다 표현이 제각각이거든. 다 표현이 제각각이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풀 때 기본형으로 A, B, C, D 밑에다가 스몰 A, B, C, D 써놓으라고 했으니까 무슨 말을 해야지. 이렇게 A, B, C, D 스몰 A, B, C, D 이렇게 써놓아야지 니네가 아 이건 서로 다른 놈들끼리 대응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 19번도 봐봐. 답은 3번이겠지. 그지? 19번도 봐봐. 1, 2, 3, 4, 5 번호가 적힌 5개의 축구공이 있었어요. 얘를 B1, 2, 3, 4, 5라고 적혀진 바구니에 한 개씩 넣습니다. 근데 뭐래요? 2번 공은 B1에 넣은대요. 됐니? 그럼 이제 뭐 남았니? 1, 3, 4, 5 남았죠? 괜찮니? 근데 뭐래? n번 공은 n번에 넣지 않는 경우래요. 됐니? 자, 바뀐 걸까요? 현재 B1, B2, B3, B4 여기에다가 1, 2, 3, 4, 5를 세팅을 해야 된대. 근데 여기에 이미 뭐가 들어갔대? 1번 공이 들어가 버린 거지. 세팅이 끝난 거야. 그럼 우리가 남은 공은 뭐야? 2, 3, 4, 5잖아. B1 어? 2번 공. 바뀌었어? B1 2번 공. 아, 2번 공을 B1. 여기에 2번 공 세팅됐네. 그럼 1, 3, 4, 5 남았잖아. 1, 3, 4, 5. 1, 3, 4, 5. 됐니? 그러니까야. 뭐가 그러니까야? 그러니까 B2에 들어가는 게 1번이야. 맞추임지라고. 그러니까 몇 개 됐어? 2가지. 3, 4, 5만 남은 거니까. 그리고 B2에 이제 1번이 못 들어간다고. B3에는 3번이, B4에는 4번이, B5에는 5번이 못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4개짜리에 대한 완전순열하고 똑같은 거잖아. 알겠니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여기 1번이 안 들어가 버리면 9가지가 된다 라는 얘기지. 그래서 20번은 또 바뀌었어. 뭐래? 2, 2, 3, 4, 4가 적힌 5장의 카드를 일렬로 나열할 거래. K번째 자리에는 K라는 숫자가 오지 않도록 우리가 그냥 지금 정확한 완전순열하고는 완전히 조금씩 바뀐 테마지. 요건 사실은 그지? 이건 요 이론보다는 그냥 지극히 일반적인 완전순열의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지. 그냥 2번 자리에 2번이 못 오고 3번 자리에 3번이 못 오고 4번 자리에 4번만 못 오게끔 하는 경우를 찾아라 라는 얘기겠지. 알았니? 얘는 어떤 식으로 해줘야 될까? 그냥 일일이 써봐야 될 것 같지. 알겠지? 자리 1, 2, 3, 4, 5 세팅한 다음에 일일이 써봐야 돼. 됐지? 자, 시간 관계상 일단 8번째 피보나치 수열까지 좀 해야지 될 것 같아서 일단 바로 8번째 좀 얘기할게요. 여덟 번째 얘기가 피보나치 수열이에요. 이제 경우의 수 케이스로는 6번째고요. 들어본 적 있는 이름이죠. 피보나치 수열. 피보나치. 피보나치. 처음 들어봐요? 네.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일 좋아하는 수열이죠. 들어봤을지 모르겠지만 아리스토텔레스를 아리스토텔레스 말고 누구죠? 천재? 다빈치. 다빈치가 제일 좋아하는 수열이죠. 미안합니다. 헷갈릴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헷갈려.
피보나치 수열은 뭐냐? 그러니까 앞에 걸 더해서 뒤에 거가 나오는 상황이에요. 앞에 거가 더해져서 뒤에 거가 나오는 점화식이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은 숫자를 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면 이거예요. 그냥 피보나치 수열은 딱 정해진 룰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앞에 어떤 숫자가 나오든지 간에 앞에 두 개가 더해져서 그 다음 게 나오는 이런 수열들을 우리가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불러요.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는 안 나옵니다. 편하게 1, 2, 3, 5, 8, 13, 21 이런 것들. 뭐 IQ 테스트 같은 데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거지. 앞에 두 개 더해서 뒤에 거가. 괜찮니? 그래서 일단은 점화식은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n 플러스 2번째 항을 구할 때 앞에 거 n 플러스 1번째 항과 n번째 항이 더해져서 나온 놈입니다. 여기 이제 피보나치 수열로 알려져 있고 얘네들의 비율 저놈들의 비율의 극한값이 황금비예요. 황금 2분의 1 플러스 루트 5라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하세요. 어쨌든 자, 그러니까 이 피보나치 수열을 가지고서 뭔 점화식 갑자기 경우의 수에서 써먹느냐 이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피보나치 수열은 앞에 거의 상황과 그러니까 우리 조금 전에 완전수를 비슷한 느낌이야. 앞에 거를 더해서 그 다음 게 무조건 나오는 거래. 조금 전에 완전수는 그건 아니었지. 앞에 거 곱하기 n-1이 들어가 곱해졌단 말이야. 맞지? 자, 고등학교 1학년 때 여러분들이 문제 풀었던 것 중에 계단 올라가는 문제들 지금 21번에 실려있는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계단을 오르는데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죠. 7개의 계단을 올라가는데 자, 한 걸음에 한 계단 또는 두 계단씩을 올라갈 거래요. 한 걸음에. 그래서 총 7계단을 올라가는 방법은 몇 가지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이게 고등학교 1학년 그 교과서 같은 데 많이 실려 있거든. 근데 이게 강남 애들 같은 경우는 한 걸음에 한 계단 또는 두 계단 또는 세 계단까지 나와요. 자, 동일한 접근이야. 이걸 만약에 그냥 푼다 이거야. 이렇게 가. 그냥 풀면 한 계단씩 올라가는 방법을 X번, 두 계단씩 올라가는 방법을 Y번 해서 만약에 지금 얘처럼 7계단이잖아. 그러면 총 계단수는 X 더하기 2Y는 7이야. 그럼 이걸 충족하는 X하고 Y의 순서상은 7, 0이고 그 다음 5, 2고 3, 3이고 5, 1이고 3, 2고 1, 3이야.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뭐야? 순서가 들어가. 얘는 뭐 상관없지만 얘는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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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얘네들이 나열되는 순서를 또 고려해야 돼. 그 자리가 총 6개거든? 6개 중에서 Y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6자리다 해서 6가지 경우가 나오는 거야. 요거는 X 3개, Y 2개거든? 하나, 둘, 셋, 넷, 5번의 기회인데 X 3번에 Y 2번이라서 Y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2가지. 그래서 52. 이거는 하나, 둘, 셋, 넷 X 1번, Y 3번이라서 41, 뭐 43 똑같은 거고 얘는 6개고 얘는 1가지고 이거 더해서 얘 10에다가 얘 5에다가 얘 6, 1에서 얼마? 22가지가 된단 말이야. 알았니? 또 있나? 22가지가 맞나? 알겠니? 이게 이제 그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풀 수 있는 방식이라고. 요게. 알았지? 근데 이 방식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럼 어떻게 가느냐? 그냥 이렇게 갈 거야. 쓰는 거 같았어. 자,
이렇게 할 거야. 첫 번째 계단을 올라가는 방법의 수를 A1이라고 할게. 여기 올라가는 방법의 수. 몇 가지니? 두 가지. 어떻게? 한 계단. 응? 아니, 첫 번째 계단 올라가는 방법. 아, 한 가지. 네. 자, 두 번째 계단 올라가는 방법. 두 가지. 두 가지. 맞아? 어떻게? 1 더하기 1, 2. 아, 맞니? 네. 세 번째 계단 올라가는 방법은 세 가지. 세 가지? 어떻게 세 가지? 1, 1, 1, 1 더하기 2, 2 더하기 1. 맞니? 네. 네 번째 계단 올라가는 방법은 몇 가지일까? 도 셀만해. 도 셀만해. 근데 다섯 번째서부터는 좀 불편해지기 시작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네 번째에서 확정을 하려고 하는 거야.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봐봐. 네 번째 여기를 가고 싶어. 근데 저기 가기 직전의 위치는 어디였을까? 여기 올라가기 직전 위치는 아마도 여기나 여기였겠지. 직전 위치는. 맞지? 그러면 직전에 여기였어. 여기서 다이렉트로 이렇게 올라오는 방법이 있겠지? 이게 몇 가지야? 여기 두 가지라고. 그 다음에 직전 위치가 여기 있었어. 여기서 이제 한 걸음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방법이 있겠지? 이게 몇 가지야? A 3가지라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A4는 두 번째 계단 올라오는 방법에다가 세 번째 계단 올라오는 방법 더해줘서 그냥 네 번째 계단 올라올 수 있겠구나라는 얘기지. 알아먹겠니? 무슨 말인지? 응? 이해됐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아 5겠네, 그 다음 8이겠네, 그 다음 13이겠네. 아까 우리 22개 아니었냐? 네. 왜 여기는 21이지? 아까 뭘 잘못했나? 사시원. 4인데? 근데 오라고 하셨어요. 아, 그렇구나. 자, 똑같은 예제가 그대로 있죠? 똑같은 예제가 그대로 있지? 근데 22번 봐봐. 똑같은 멘트지? 똑같은 멘트지? 그지? 근데 이게 살짝 선생님이 이 22번 문제를 살짝 바꿔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 자, 흰 돌과 검은 돌을 합쳤대. 몇 개 있냐면 총 8개 있대. 얘네들 그냥 나열할 거래. 흰 돌이 몇 개 있는지 검은 돌이 몇 개 있는지 모르는 상태야. 알겠지? 그냥 합쳐서 그냥 나열할 거래. 합쳐서 8개가 있는데. 알겠지? 네. 됐지? 그런데 제한된 조건이 뭐냐면 흰 돌 길이는 이웃할 수가 없대. 연속할 수 없대요. 연속해서 나열할 수는 없대. 흰 돌 길이. 알겠지? 자, 흰 돌과 검은 돌을 합쳐서 8개를 나열할 거래. 그러니까 흰 돌도 졸라 많이 가지고 있고 검은 돌도 졸라 많이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흰 돌만 8개가 다 될 수도 있는 거야. 물론 지금은 안 되는 거지만. 알겠지? 그러니까 저런 제한된 조건이 있는 상태래. 몇 가지 방법이네. 아무 멘트도 없이 그냥 저 상황에서 끝인 거야.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접근할 거냐? 그냥 하나씩 봐야 돼. 하나씩. 흰돌 검은돌 해서 한 개를 나열하는 방법이 몇 가지일까? 몇 가지? 두 가지.
수도 있고 검은 돌일 수도 있으니까 바둑돌 한 개를 나열하는 방법은 두 가지야. 괜찮지? 바둑돌 두 개를 나열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일까? 그러면 또 그대로 따지겠지. 세 가지. 근데 만약에 첫 번째 자리에 흰돌이 오면 얘는 검이 와야 되는 거지. 네. 근데 얘가 검이 오면 흰이 와도 되고 검이 와도 되는 거지. 괜찮아? 그럼 여기서 세 가지야. 됐지? 그럼 또 세 번째 자리까지 나열할 수 있는 바둑돌 세 개를 나열하는 방법은 몇 가지일까? 라고 했을 때 또 검이 왔으니까 흰검 가능하고 흰이 왔으니까 검만 되고 검이 왔으니까 흰검 가능하겠네? 그럼 세 개까지 이렇게 세는데 그 다음에 네 개, 다섯 개는 어떻게 셀 거냐는 얘기지 또. 이야기는 무슨 말인지? 그래서야 또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하나, 둘, 셋, 네 개만 나열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야 그걸 뭐라고? A4라고 쓸 거야. 됐지? 이 A4에는 얘들아 A4에는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돌이 뭐 아니면 뭐야? 흰돌 아니면 무조건 검은 돌이지. 여기가 괜찮지? 근데 첫 번째 자리에 만약에 흰돌이 왔다 치자 이거야. 그러면 두 번째 자리에는 반드시 누가 와야 돼? 검은 돌이 와야 되지. 세링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선 초기화지. 흰돌이 오든 검은 돌이 오든 상관이 없어지는 거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일단 그냥 두 개를 늘어가는 방법에 쓰겠네. 근데 만약에 첫 번째 자리에 누가 왔을 때 검은 돌이 왔어. 그럼 두 번째 자리에는 흰돌이 오든 검은 돌이 오든 똑같이 리셋이 된 상황, 초기화가 된 상황하고 똑같은 거지. 이해하겠니? 그래서 얘는 그냥 세 개를 늘어놓는 방법의 수랑 합치거나 똑같다라는 얘기야. 이게 뭐다? 피보나치 수열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2, 3 나왔잖아. 그러니까 그대로 계속 더해줘. 5 더해지고 8, 13, 21, 33 이거에서 끝인가? 34인가? 이게 되는 거지. 알았니? 요게 이제 좀 오래됐지. 한 15년, 20년은 안 됐는데 한 15년 좀 넘은 좀 이제 평가원에서 출제가 됐었던 문제라고. 바둑돌 문제라. 알았니? 여기까지가 이제 피보나치 수열 얘기였어요. 여기까지가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해줘야 되는 일반적인 경우의 수 테마야. 순열적으로 만들어가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왔어. 근데 아직 하나 남긴 했어. 근데 그 테마는 경우의 수가 아니라 순열이 아니라 조합이 아니라 확률이 아니라 다 들어가는 테마야. 뭐 알고 있는 분들도 꽤 많고. 근데 한 번쯤은 다시 또 우리가 그냥 뭐 정리라고 하긴 그런데 좀 자주 빈번하게 등장하는 테마들은 좀 정리를 해야 돼서 수에 관련된 성질들, 배수에 관련된 얘기들 좀 해줘야 돼. 배수에 관련된 거, 홀수 짝수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야 되지. 확통에서 홀짝수와 배수에 관련된 문제들은 상당히 많이 나와. 수에 관련된 거. 한 번쯤은 좀 정리를 해야 될 거기 때문에 금요일 날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길어졌네. 금요일은 1시에요. 금요일 1시 아니에요.